민선 7기 출범 1주년 신안이 다시 한번 도약합니다. 나의 꿈, 당신의 희망, 우리의 내일, 국민이 행복한 신안을 위해 오늘의 행복과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 신안은 더 큰 날개짓을 펼칩니다. 여기 희망이 샘솟는 신안입니다. 천사섬 브랜드의 부활, 천사 배경, 희망을 잇다. 신안군의 새로운 방문 천사대교, 주민들의 영혼을 담아 만든 길이 7.22km의 이 다리는 신안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합니다. 배로만 갈 수 있었던 섬과 섬을 하나로 잇고 내륙으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신안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바닷길은 더 넓어지고 숨은 보물을 찾는 것처럼 새로운 가치들이 쉼없이 생겨나는 신안을 찾고 싶어집니다. 사계절 꽃피는 천사수 플로키아 신안 꽃 피우다. 사계절에 맞춰서 신안 22곳의 마을에서 꽃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신안의 섬마다 향긋한 꽃향기와 맑은 공기는 신안의 풍경과 한데 어우러져 바쁜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줍니다. 세계가 눈여겨보는 청정해안 신안 예보는 보물입니다. 절세들이 피마다 찾아들고 5천여 중에 달하는 생명의 서식지는 청정신안의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바다가 들려주는 노래를 따라 섬을 딛는 걸음마다 간직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 찾아오는 이가 머무는 동안 많은 것을 담아가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어가는 것. 오는 사람들도 맞이하는 사람들도 옛 친구처럼 반가울 수 있는 신안을 즐기고 싶어집니다. 활력 있는 농어촌 경제 신안, 희망찬 경제가 활짝 꽃피웁니다. 산과 바다, 논밭이 있는 신안, 땅에서 생업을 하는 이들과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축산 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는 신안의 생명입니다. 바다의 위에 신안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청년들은 신안의 활력입니다. 신안의 미래를 그려나갈수록 더욱 살고 싶어지고 안심할 수 있는 신안의 오늘은 기쁨이 됩니다. 땅과 바다 그리고 태양과 바람이 주는 선물도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의 땅 신안, 국민이 잘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신안에 살고 싶어집니다. 국민이 행복한 행정, 신안을 웃게 합니다. 신안에 살면 행복해집니다. 편안한 신안으로 가려하면 국민 누구나 따뜻하고 웃음이 피어나는 복지로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합니다. 건강하고 기복히 사는 것은 누구나의 꿈이기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숨기를 더해 보다 든든하게 마음을 다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배움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채워주는 낳고 자라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함께하는 신안을 누리고 싶어집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했던 지난 1년 신안의 비전과 저력이 하나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살아가는 환경부터 소외되는 이웃까지 챙기는 행정,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인정받았으며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신안의 가치를 더욱 빛냈습니다. 민선 7기 신안의 주인공 국민을 생각하는 행정 철학으로 현장 중심형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신안, 친환경 농수산물을 통한 잘 사는 신안,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편안한 신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인간다운 신안, 늘 푸른 생태 환경의 아름다운 신안, 4만 5천 국민들이 생각하는 원대한 꿈,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뛰겠습니다. 김기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학성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규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원준 행정복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미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장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군수님께서 민선 7기 1주년 주요 성과 및 향후 검증 방향에 대해서 PT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신밀히 이렇게 세멘트, 파이프 이렇게 하면 업자들이 15mm 파이프를 쓰면 태풍에는 튼튼하게 흐르면 또 우리 주민들은 또 15mm 안 쓸 수 없고 그렇게 조금 하다 보면 보조금 5대5가 나중에 8대2, 7대4 이렇게 되고 또 거기서는 또 한 3년간 운영비를 또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보조금 제도를 현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보조제도 이것은 사실은 농촌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피폐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번에 이야기한 것은 저기 김왕새우 개척을학교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으로 1년 동안 다닐 때 노동부에다 신청을 해서 100여만 원 줍니다. 거기에 그리고 또 김 양식장 또 왕새우 양식장 거기 가서 개척을 할 사람들한테 가서 현장 실습을 하면서 7, 80만 원을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현장을 맺어서 한 200여만 원 이상을 받아가면서 교육을 받고 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허도 내주고 또 정보도 제공하고 거기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기물을 한 300대를 해야 된다는데 한 대당 50만 원 들어가니까 1억 5천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가는 이런 배가 한 3천에서 5천 등등 들어가는 것들을 가능하면 융자를 받아서 보조 없이 갚아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융자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시범적으로 거기서 정보도 제공하고 교육도 시키고 자금도 대주고 그리고 판매까지도 함께 고민해보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농업에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고 또 농업 중심에서 수산업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수산자원 조성, 가공, 조리, 천일염 지금 사실은 가격이 정말 폭락해서 생산가 이하가 돼서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새로운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라는 것이 꼭 주민들한테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만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교통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생활 전반에 삶이 나아지는 것이 복지라고 보시거든요. 우리 섬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복지에 해당되는데 특히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경로당 부분이 그동안 운영비가 한 10만 원 정도 줬었는데 그것을 10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조금 적은 데는 10만 원 받고 또 많은 데는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지급도 하고 목욕탕도 지금 좀 각 읍면에 복지센터가 어디에서 보수도 금연을 했고 또 화장장 이용료를 우리 섬 지역에서 요소를 써서는 제가 보기에 계속 자연이 훼손되기 때문에 화장장 사용에 대해서 더 많이 예산이 좀 허용되는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선 한 40만 원 정도 했습니다만은 나이 드신 분들 위해서 보행 보조차 또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등도 종전과 동일하게 좀 더 폭넓게 좀 하였습니다.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의 영원한 꿈이었던 제가 천사대교를 지금도 거의 이틀에 한 번 거의 뭐 매일 다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가면서 우리 신앙분이 이제 진짜로 천사의 날이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경제성, 편익성,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4개 면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비공도청, 신야의 창산도 이제 20분, 30분 거리로 접근했기 때문에 정말 획기적으로 달라졌고 또 이번에 천사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또 개통을 앞두고 또 국내 최고의 지금 식문화에 나가는 우리 김수미 선생도 앉아서 김치공장을 찾는가 하면 또 많은 투자자들이 신안에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오는 것도 이게 천사대교 이게 약 5,810억의 그런 시설이 됐습니다만은 정부가 생각할 때 야 경제성이 있겠냐 그래서 안 했었는데 정말 투자를 해놓고 보니까 금년 봄철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대교 가는 것이 봄 여행의 국내 여행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대교가 우리 지역에 아직 여러 가지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육상 또 해상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좀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우선 육지가 된 면에 대해서 육지가 아직 다리가 안 놓인 비금도 신야 장산까지도 교통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해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크면은 저렇다 하더라도 작은 섬에도 더 삶이 더 어렵고 탁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완전 공영제를 도선도 해서 작은 섬에 사는 사람들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행정의 눈높이를 작은 섬에 사실 분들한테 마치고 또 작은 섬에도 고령화돼서 도선장에서 마을까지가 뭐 1km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영제 버스를 거기도 지원해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밤에 야간에 또 적은 수요에 맞춰서 계속 공영버스를 돌릴 수가 없어서 천사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전화만 하면 거기에 나가서 지원해서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로 개선 등도 지금까지 추진 그것도 교통복지에 해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 중심의 신안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동안의 신안에는 어떤 자연 식생과 생물의 다양성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영향을 해서 이번에 가보고를 받아보니까 신안에 생물만 해도 약 5,669종 또 멸종위기종가 68종이 있는데 아직도 유인도 76개 중에서 24개 섬은 저런 다양성 그런 조사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4개 섬에 대해서도 그런 식생에 대한 또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성 조사를 계속해가지고 신안군 76개 그리고 76개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무인도서 1,400개 섬 5대에 대해서 생물 다양성 조사를 해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신안군이 서울시의 22배 전남의 육지 면적하고 동일한 13,600km의 이 광활한 구역 안에 있는 우리 자연 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만들어서 이것을 전 세계에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또 하나는 영문으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것을 들어와서 연구의 기본 데이터로서도 쓸 수 있고 또 인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차적인 조사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안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1년까지 준비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문화청장을 서삼석 의원하고 같이 가서 만났고 고창군성 함께 가서 만나면서 왜 정부에서 제주도 세계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면서 우리의 세계유산을 그렇게 해주지 않냐. 또 그것은 우리 신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안, 보성, 순천, 전북, 고창, 서산 이렇게 5개 자치단체가 함께하는 한국 갯벌로 가는데 그중에 99%가 우리 신안군에 소속되고 1단계로 약 1,100평방키로 서울시의 면적의 2배 정도 규모의 습지보호구로 지정을 하면서 지금 내년 6월 달에 등재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고 또 우리 언론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가 등재가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국가 주요 유산으로 맨손 낙지도 모아라고 함께 지정을 했고 또 지역도 낙지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 현재 지금 우리 신안군으로 보면 섬으로 형성되어 있어 사람이 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폐수 문제도 심각한 정도고 또 항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또 환경부에서 지금 사실은 신안군의 정말로 국립공원 내에 흑사구 공원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환경단체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환경부에서 신안군에 1년에 마을 하수도 시설 3개밖에 안 줍니다. 자, 국립공원 지역이 많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그러면 몇백 개한테 해줘라.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게 해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공급을 하더라도 바다 갯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보고 쓰레기 생산 집화장을 다소 만들고 또 저희들 생각으로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되면 지금 우면에 있는 소각장을 전부 폐지하고 그리고 모두를 실어내서 육지에서 소각해서 진정하게 청정 해역 또 청정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런 프레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관광 매들 중심인데 사실은 무슨 섬에가 문화예술이 있냐 이게 지금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시각입니다. 인구가 많이 사는 도시, 대도시 그리고 중소도시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은 있지만 섬 지역에 그것도 사람 별로 안 사는데 문화예술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각을 우리 신안군이 깨고 싶고 전국에 있는 납도, 오지, 또 소외된 농어촌 지역에서 우리 신안군이 새로운 모형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신안군에서 개인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지으면 건축비의 50%, 또 운영비의 50%를 지원하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섬에 흑산에 지금 박덕순 개인 미술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축비도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지원을 했고 거기 또 주변 정비비로 또 한 5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 생태 보건 차원에서 또 진리청 보건을 하면서 함께 도움을 줬고 운영비도 연간 한 2천만 원을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운영도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전형로원 미술관, 중도 갯벌 전시관, 조희룡 기념관, 이선 파도 기념관, 박죽순 미술관, 또 철새 박물관을 지금 거의 지금 추진하고 천사관 우리 하이도 전체를 나의 미술관으로 내일 모레 오픈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 크다고 유명하신 이유 이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약 한 2주 후로 미뤄서 개관식을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박물관도 28일 날 개관식을 할 생각을 갖고 에러스 수각박물관은 사실은 지난 10월 달에 오픈했습니다만 오픈하고 나서 하루에 20-30년 다녀갔습니다. 천사대교를 개통하고 나서 많이 피크 찍을 때가 15,000년까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전통 서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로스적인 서각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기가 정체 현상이 일어나서 모두가 지금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지도의 자수박물관, 또 자원의 수석박물관, 또 현재 지금 이번에 서울날 행사에 목포에서 조각 전시를 합니다만 거기 박은선 조각가가 목포 출신인데 그분이 서울의 미움미술관을 설계하고 건축하고 강남에 교보생명을 건축했는데 유명한 마리오 보타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가하고 아주 친해서 지금 자원에다가 자원 분장 지역에 미술관, 마리오 보타가 짓는 미술관 그리고 박은선의 조각공원이 들어올 생각을 갖고 추진되고 있고 또 나머지 지금 안자에도 현재 김한기 선생 중심의 미술관을 만들려고 했었었는데 10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김한기 재단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좀 어렵게 만들어서 김한기 선생을 기념을 하지만 이름은 현재 지금 가칭 자연 그대로 미술관 이렇게 만들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보여주셨습니다만 심의에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미술관 등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약 한 1년 1 미술관 박물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 20여 그래서 조일영 기념관 같은 경우는 조일영 미술관으로 그다음 이세돌 바둑 기념관은 이세돌 바둑 박물관으로 또 이렇게 하나씩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전환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을 갖고 있는 작산지가 되지 않겠냐. 또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안군이 갖고 있는 자연 환경과 함께 어울려져서 여기 와서 볼거리가 있는 신안의 관광, 자연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흩어져 있고 또 이제 여기가 관광 레저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제일 걱정이 숙박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행사는 엘도라도가 회의실하고 그렇게 숙박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앞에도에 저기 단속 리조트 또 마리포사 리조트 재개발 그리고 또 리모델링 또 지역 관광이 지금 아마 금년 9월에 착공을 하려고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받고 있는데 도시계획 절차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한다 그러면 우선 이제 숙박 품위 있는 숙박 시설에 대한 좀 분산이 되지 않냐. 또 음식점도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음식점에 대한 고급화 현대화 부분인데 와서 먹을거리 그리고 천사대교 개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흑산도 천사대교 개통 이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적게 왔던 매년 줄었던 관광객이 이제 주말에 배를 4척, 5척 뛰어야 할 정도로 많이 와서 신안군 전체 지역이 지금 관광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는데 음식점에 지금 입식 테이블 앉아서 있는 것을 세워서 해라. 그래야 또 식당에서 종사하는 또 하신 분들도 노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650개 중에서 250개 정도 거쳐서 무조건 식당 한 개당 2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화장실, 조리실 개선 사업도 전부 대대적으로 좀 할 생각으로 우선 한 21개소에 비해서 중부권 중심으로 우선 추진을 했습니다. 사기들 뽑히는 섬입니다. 사실은 신안군의 자연환경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관광 레저 시설 그리고 뭐 놀이시설 볼거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볼거리를 만든 시점에서부터 우리 신안군이 갖고 있는 해풍 또 강한 연분 그렇기 때문에 강가 생각이 다른 지역보다 최소한 4년 5년 빨라서 많아야 7년 8년 9년 지나가면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될 그런 일정이 있고 또 어느 관광 레저 시설이라 하더라도 한 번 만들어주고 피크점을 찍으면 다시 내려가는 그런 시점인데 제가 보니까 꽃과 나무는 영원히 우리에게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지역이 또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를 빼고는 제일 따뜻한 지역이니까 겨울에도 마늘이 안타, 대파, 시금치가 되는 그것도 노지에서 되는 여건을 생각하면 겨울에는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월동하기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모든 읍면별로 하나씩 특색 있는 꽃과 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최소한도 앞에도에 군제공원처럼 약 5만 평 규모 또는 3만 평에서 5만 평 규모의 읍면별 핵심 공원을 만들고 그 공원을 중심으로 또 섬 전체를 그 꽃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지금 도초 같은 데도 14일날 수목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5만 평 정도를 지금 매입을 해서 수목 축제라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14일날 오시면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 최고의 수목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수목꽃도 다색의, 푸른색의 일반적인 그런 꽃이 아니라 수국의 종류만도 한 30종 그리고 다양한 색상 수국이라는 꽃이 청색, 보라색 계통이 아니고 저렇게 붉은색도 있구나 흰 수국도 있구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도초 전체가 수국꽃을 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것을 노력을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지금 도래별에 수국을 심어놓은 것을 지역 주민들이 밤낮에 묵혀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날아줘도 마을별로 계속 날아주고 심으십시오 그랬는데
수국 꽃 중에서 예쁜 꽃이 있으면 도예를 심어놓은 꽃을 다 캐다가 집 앞에 심고 계셔서 아 전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5시에 우리 군청에서 수국꽃이 지금 우리 기자분들 많이 계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취 해소에 그렇게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군하고 오늘 5시에 모임을 체결하고 신앙군에서 나는 수국잎을 다 사겠다. 키로에 말려서 약 4만 원 정도에 사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하고 협약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전통주 개발 등등 여러 가지 만들라고 해서 도초도 전체가 정말 수국이 피는 계절에는 흐드러지게 피어서 도초에 오면 수국이 취하는 그런 섬을 만들고 또 수국만 피는 것이 아니라 수국이 안 피는 시점인 봄에, 가을에, 겨울에도 꽃들을 심어서 애기농백 꽃을 심어서 겨울에도 꽃을 볼 수 있고 또 가을에 피는 꽃, 봄에 산수유, 매화 그런 것들을 심어서 정말 도초도에 가면 사계절 피는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섬을 만들겠다. 또 비금도는 현재 좀 군유지가 한 6만 평이 있는데 거기다 한 3만 평을 사서 그 원평 해수욕장 인근에 해당화 공원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용소 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약 한 12, 3만 평을 만들어서 정말 도초 수목구가 더 아름답게 또 지도는 봉리 저수지하고 함께 약 한 5만 평의 라일락 정원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선별로 또 신의도는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황운소라는 충난을 13억 정도에 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섬들은 이번에 선도에서 수선화 축제를 했습니다.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기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데 외국에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측면에서 강한 분들이 오셨는데 튤립 축제하고 수선화 축제장을 보면서 튤립 축제장에 대해서는 감동을 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선화 축제장에 와서는 엄청난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게 잘 꾸몄다. 보리밭, 마늘밭, 양파밭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되어 있는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금년에 약 한 12,000명, 첫날, 이제, 그날 시작하고 나서 셋째 날에 배가 못 다니고 완전히 바람 불어서 못 다니고 마지막 날에 또 비가 왔는데 그러면 사실상 8일간 행사에 인구 260명이 쓰는 싸면 12,000명이 왔다. 내년에는 최소한도 2만 명 이상 오고 또 축제도 한 달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걸로 봐서 튤립과 여기 수선화가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리고 62개 작은 섬 주민들을 다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도를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새끼들이 62명인데 그런 걸 어떻게 건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자란 자식은 책도 새 것, 신발도 새 것, 못한 사람은 누구 형 거, 큰 거 신고, 옷도 좀 떨어진 거 입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우리 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좀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에가 각 섬별로 가고 싶은 프로젝트를 해서 이렇게 만들고 또 지금 저희들이 그 수선화 섬을 보고 와서 고의도 같은 데 우리 찔레꽃 축제를 한번 해보겠다. 그럴 찔레꽃이 하얀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50종 정도 돼 있더라고요. 빨간 꽃, 보라색 여러 꽃이 있어서 외국에서 그런 다양하고 멋있는 꽃들을 하는 데였고 또 병풍도는 지금 주민들 모두가 나서서 한때 맨드라미를 심어갖고 다 파자쳐버렸는데 다시 맨드라미 섬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안군에 있는 섬, 위인도 76개 섬을 이렇게 사계절 어느 섬에 가더라도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한 섬만 가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1년 12달 그 섬에 가볼 수 있도록 57주니까 76개 섬이니까 1년에서 다 가볼 수 없고 최소한도 2년 정도 아니면 3년 정도 뜸을 들여야 신안군의 아름답고 전 세계에서 이런 유래는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신안군에서 만들어 보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또 우리 기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그런 섬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섬이 되면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후에도 신안군의 섬은 꼭 가보고 싶은 섬으로 또 자연과 함께 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섬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또 그리고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 꽃피는 섬에 동참하기 위해서 일마을 일숲을 반드시 만들자. 국유지, 군유지도 좋고 아니면 사유지라도 만들어서 해라. 그래서 우리는 다 돌 때 제일 먼저 프랑스 작가가 쓴 나무 심는 사람들을 한 45분짜리 15분을 압축해서 영상으로 애니메이션을 돌려드리고 결의대회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제 군수한테 마을 어떤 현안 사항 부탁하려면 마을숲 100평 이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걸 갖고 와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조건부 하고 해서 이것도 얼마든지 만들고 또 아마 저희가 343개를 만든 것이 아니라 1000개 이상 숲을 만들고 싶은 생각을 하고 또 축제를 또 해도 지금 3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문교육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젊은 사람 귀농 귀촌을 하고 싶어도 초중고가 뒷받침이 안 돼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들이 여기서 들어와서 자식 공부를 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인생을 걸겠습니까? 그래서 귀농 귀촌의 제일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전까지 약 한 대형 투자 4억 11억 정도 했던 부분을 금년에 115억 정도 학교 시설 부분 또 교육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초 중학생들 연수가 10년을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느껴서 약 20년 갔던 부분을 한 60명 정도로 확대해서 초, 중고등학교 전체는 보낼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어학에 대해서 노력했던 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초, 중학생 중에 4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3학년, 4, 5,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생들, 1, 2학년생들이 우리 갖고 있는 영어 연수 프로그램 때문에 집에서도 평소에 열심히 본인도 영어를 시키고 본인도 해서 뭐가 엎드리면 막 울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것을 한번 백서로 한번 발간해서 발표할 생각입니다. 금년에 4월부터서 초,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도 무료 버스를 운행해서 학부형들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좀 자유스럽게 보장해 줘야 되겠다. 또 선발 인생학교도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선생도 없고 학생도 없고 같이 선생이 되고 같이 또 학생이 되는 그리고 또 네덜란드, 덴마크의 행복한 나라가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사업을 뒤돌아보는 부분인데 목포 권역에서도 이 선발 인생학교를 신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도초 안 가본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도 그런 걸로 보면은 우리가 브랜드, 홍보 그런 것에 의해서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새롭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선장 공룡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국민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 여러분들이 작년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반대 의견도 있으시고 또 의문점도 갖고 계시고 또 기업에서도 이게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사실은 기업을 규제하거나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신한군에 아까 천일염 말이 나왔습니다만 천일염이 지금 가격은 지금 거의 뭐 생산가 이하로 폭락해 있습니다. 그러나 땅값은 15,000원, 2만원 할 때보다 더 높습니다. 9만원, 10만원 해도 수용들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200평을 살 수 있겠지만 큰 단위는 대기업들이 지금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신한군에 땅을 사겠다.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은행 금리가 2%밖에 안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10% 이상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하고 이것이 정부가 지금 이번에 지금 뭐 당초 15% 목표에서 지금 뭐 20여 프로 이렇게 강제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설정한 걸로 보고 이것은 또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기후협약에 의해서 해야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길이 좋고 또 태양의 효율성이 높은 신안군의 신재생 에너지에 보고가 됐습니다. 전국의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신안군 이상으로 집단화 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의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허가를 내리기 전까지는 군청이 갑입니다만 허가를 나오면 군청이 의리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인근 사람들에게는 그 업체에서
이렇게 조금 보상금을 주고 거기 또 그 섬 안에 자라도가 대표적인 섬입니다만 좀 멀리 떨어진 섬에 전혀 안 되니까 주민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반대하고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지금 SPC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자본금을 30%를 우리한테 해주면 우리 군에서 그것에 대해서 거기 허가를 내주겠다. 지역 주민들이 누가 반대했든 허가를 내주겠다. 제가 약속했던 대로 육상 풍력을 안 해주면 해상 풍력은 허가를 내주겠다. 그리고 태양광 허가를 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아까 연전에 대한 천연염 수급도 우선적으로 염전, 폐염전 우선적으로 허가를 내줘서 천연염에 대한 수급 조정도 좀 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 하고 그동안 대기업이 다 가져갔던 이 토리주 몇 사람이 가져갔던 이익을 지역 주민 모두가 균점하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금년 9월에 한전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해서 금년 9월경에 자라도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서 약 7, 80메가가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이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4월 늦어도 한 5월부터서 자라도에 사는 사람들 월요일은 애기가 뱃속에서 나오기만 한 0살이라도 밖에 출생신고를 한 직원이고 자라도에 사는 직원이면 n분의 1로 나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라도 전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출자하는 비용은 지금 금융권에서 100% 우리들이 펀딩해 주겠다. 주민들이 돈 한 푼도 안 쓰고 이름만 적어주면 우리가 펀딩하겠다. 여러 회사가 지금 제안이 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에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 생각으로 한 월 40만 원 정도. 이게 세 식구가 살면 120만 원, 네 식구가 살면 160만 원 정도, 한 식구 살면 한 40만 원 정도를 돌아가실 때까지 준연금에 할 수 있도록 돈 한 푼 안 내고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한군이 갖고 있는 총 지금 에너지가 신정에 10기가 정도, 10기가는 원자력 발전소 10개를 돌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안 되는 것은 변전소하고 이게 도시로 나가는 송배전 선로의 승합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한 1조 3천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한전에서 이것에 대해서 일시 투자에 대해서 부담받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부, 또 여당, 또 청와대 쪽에 대해서 또 전남 김영록 지사님하고 협력을 해서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체도 구성하고 계속적으로 합의를 해서 지금 이것을 만들어지면 이 10기가가 되면 지금 하려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만 약 54조 원이 투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인력만 해도 한 5, 6만 명 정도가 고용 효과가 있고 이 10기가가 정상적으로 착공이 되고 또 돌아가면 우리 서남권, 전남 전체의 경제를 다시 한번 부활시킬 수 있는 제2의 조선산업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후 관리도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우리 숙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오 관광 리조타운하고 자원의 마리포사, 달서울 리조트가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협조하고 또 그렇게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션을 우리 짓겠다고 지금 허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펜션을 지으면 반드시 조건을 하나 붙이려고 했습니다. 공급화 해라, 공급화. 그리고 풀장을 반드시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고 내부 시설도 호텔에 버금가게 하면 허가를 내주겠다 할 정도로 공급화를 유동을 해서 비록 규모가 적은 펜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조용한 가운데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또 민박도 최대한 좀 시설을 지원해서 호텔 100개를 100실을 지은 것보다는 민박 100개 농어가의 셉조를 얻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대표 음식들에 대해서 공급화 젊은 사람 아가씨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뉴 또 같은 식재료지만 그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또 만들고 또 특화 음식도 개발하고 전문 음식점도 좀 지정을 해서 한 3년, 5년 동안은 시설도 보수해주고 그 전문 음식점이 되면 또 운영비도 적자가 지원해줘서 인터넷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주는 그렇게 해서 저가 전문 음식점
시금치 전문 음식점 등등 이렇게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홍어도 홍어만 풀코스로, 새우도 새우만 풀코스로 사계절 해주는.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을 어떻게 더 많이 끌어올 수 있겠느냐. 천사대교 후방 효과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미술관, 그러니까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미술관,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김한기 미술관, 천사산 야외미술관, 또 아까 이야기했던 자은의 박은선 종합공원 미술관 등등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반드시 많은 사람이 오고 지금 사계절 꽃피는 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되고, 또 현재 지금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천원 여객선 요금이 조속히 실현이 되도록 요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오히려 500만을 넘어가는 그런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신안군이라고 하지만 경들은 지금 교육청만 와 있고 지역 정보공사 거기 와 있고 나머지는 지금 안 옮겨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사실은 2008년 7년부터 신안경찰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지만 큰 사건 2개 터지니까 지금 신안경찰서가 지금 저렇게 예정대로 2022년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예산하고 또 토지 용도 변경 그런 것들이 되고, 우리 군에서 협조할 사항은 지금 거의 협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안소방서도 우리 정강호 도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현재 지금 도에서 도지사 결심이 났고 지금 중앙구청에 가서 승인 절차로 결정이 될 거다. 신안고 살림조합도 현재 지금 우리 군청 앞에대에 내려오는 거기에 아마 금년 중에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이고, 신안교육지원청도 현재 지금 부지를 물색에 해서 우리가 지금 한 2군데 정도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 제공해서 이것도 가시화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의 군정도 그동안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조금이라도 좀 희망의 생선, 천사성을 만들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이렇게 해주고, 오늘 또 참여하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현재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저희들한테 지적해서 앞으로 반드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또 보완하고 개선해서 정말로 주어진 여건 범위에 의해서 섬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간이고, 전국의 226개 자치단체가 가장 어머니를 버리고 배우고 싶은 그런 신앙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 장시간 저 이야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점이 토지 용도 부분입니다. 토지 용도 부분. 그래서 우리 전 지역이 농업진흥지역, 뭐 보존지역, 산림부 이렇게 있어가지고 뭘 하나 하더라도 농지에다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어도 식당 하나 하려면 용역비가 7, 8천만 원에 여기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꾸려면 도에 올리면 도에서 6개월에서 평균 1년 이상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용도 변경 때문에 식당 하나 변경이 허가를 내줄 수 다 지금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역망이 다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다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여유 공간이 몇천 평 단위로 있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안태 휴게시설 뭐 등등 다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사한테 도지사님 이거 지금 제가 이번에 당선되자마자 갖고 갔어요. 그래서 신안군의 전체 용도 지역 중에 50%를 계획관리적으로 풀어보려다. 그래서 담당 과장 뭐라 해서 이야기하니까 50%는 너무 많은 것 같고 지금 25% 정도 하면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일단은 신안군 전체에 남양 또 뒤에 산이 있고 뷰가 좋고 그런 데는 다 계획관리적으로 풀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도는 지금 용역을 기 밝혔습니다. 여기 그냥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앞에도 집계가 300만에서 500만원 땅값이 가고 있습니다. 앞에도는 지금 30만원, 많이 나가야 30만원, 20만원, 5만원에 30만원 사이여서 지금 앞에도 전체를 풀어서 도시계획구역을 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 같은 데를 못하게 이제 막고 그렇게 난리를 하겠지만 어떻게든 돌파를 해서 살림을 보존하고 나머지는 전체를 풀어서 목포에 배우도시를 만들겠다. 여기 앞에도 내가 땅이
목포 땅하고 똑같습니다. 면적이. 그래서 아파트 단지, 농공단지도 만들고 단독주택 단지, 전원주택, 상업지역도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 지금 목포가 지금 더 이상 뻗어나갈 공간이 없이 계속 남한으로 간 것보다는 여기서 없지만 코달기 보강 상체가 깊게 9시간에 가까운 궤도를 목포에 전원 배후도시로 만들어 되겠다 해서 토지 문제를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후에 나머지 시설, 식당, 그럼 뭐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전부가 지금 이 토지 용도 변경 때문에 지금 소규모로 들어오고 싶어도 방 한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도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만 되니까 또 그런 걸 자기 개인이 변경해갖고 한다는 것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전남 출신 국토위원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는데 윤영희 의원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제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농어촌 지역에 인구도 줄여주고 과소화되는데 아니 보존해갖고 무슨 의미가 있냐 어느 정도 풀어서 쓸 수 있는 데는 쓰게 하는 게 저희들 방침이어서 그렇고 아까 그 목포터미널 오면서 포인트를 내려주라고 했는데 작년 11월부터서 목포시에다가 1,400여 개통이 되는 우리 버스가 목포 시내를 통과하겠다, 시내를 경유하겠다, 그리고 적자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하겠다 그런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인가권을 쥐고 있는데 목포시장은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장이 아니더라고요. 그 버스 회사하고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버스 회사는 뭘 요구하고 있냐 우리한테 얼마 수억을 나한테 일시에 주라. 그러니까 그 시내 중심 노선이 40몇 대가 넣고 우리가 지금 16대가 들어가는데 그럼 나라서 그 총 수입이 뭐 4억인가 5억인가 얼마 몇십억인가 되는데 그러면 N분의 버스 한 대당 나눠서 개수로 해서 우리가 6대 들어오니까 6대만큼을 얼마를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군수가 그렇게 돈을 개인 주머니 같은 거 줄 수 있지만 영역도 안 하고 줄 수 있겠냐. 영역을 해갖고 영역 결과가 나면 한 푼도 안 깎고 주고 영역비도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버스에다가 추천한 업체에다가 그렇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목포 시장 찾아가서 얼굴을 붙이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시장 맞냐? 이런 요각만 하고 요각만 갖고 있으면서 못하고 내가 버스 그냥 밀고 들어가서 나 고발하라 고발해라 이렇게까지 연성을 높이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천사들 개통을 목전에 두고 양 지방 간에 그렇게 서로가 언성 높이고 했던 그렇게 하는 부분은 이것은 대외적으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목포시가 협조를 안 되고 있어요. 목포시의 60%가 신안 사람인데 여기 신안에서 나온 사람들 다 목포가 생활권이고 목포도 돈 다 쓰고 목포도 집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아니 터미널만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내도 돌아다녀 앉아서 타고 바로 들어가서 일 보고 다시 나가고 또 저희들 생각 그렇게 조건을 했어요. 목포 시민들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신안으로 들어갈 사람, 신안에서 나온 사람은 내리기라도 하자. 그렇게도 안 된다 했어요. 용역 발주가 근본적인 의미를 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갖고는 방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실증으로 제주도의 서귀표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해상풍력단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동안 태풍이 수차례 왔는데도 그런 리스크가 하나도 없었고 또 생태계가 파괴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동굴에가 다 와서 같이 노는 것을 다 사진으로 찍어놓고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 미미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오히려 지금 해상 풍력을 할 때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렇게 단주로 파일을 못 받게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파일을 받게 할 생각입니다. 지상에서 5개 내지 6개 발이 들어가서 지지를 할 수 있게 되는 이게 어초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또 거기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형성점도 되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그 은행에서 지금 그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이나 그 회사 SPC 설립한 신설 법인을 보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보고 주냐? 태양광의 효율성, 태양의 효율성, 바람의 경제성을 보고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원리가 맞는 거죠. 왜 신안군에 지나가는 바람, 신안군에 쏘는 햇빛을 가지고 네가 이익을 보면서 다 가져가냐?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회사 SPC 범위를 보고 지급보증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의 효율성, 그러니까 계측기를 꽂아서 거기서 한 1년간의 품양을 보고 이게 지금 원금 이자를 다 내가 받아낼 수 있겠냐, 그런 것을 또 리스크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 장사 중에 외상 없고 재무 없으면 나갈 일이 없는데 이 신재생 사업이 외상 없고 재무 없습니다. 신재생이 그냥 발생만 하면 착착 한전에서 돈을 전화제에 주기 때문에 자기 금융권을 우대해서 자기 금융을 원금이자 딱 공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그 개인별로, 그리고 우리는 이익이 많이 나도 현재 생각으로는 이익을 원하지 않고 손해가 나도 손해를 안 보는 채권형 하고, 우리가 또 그 SPC에 대해서 주주권, 의결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채권형으로 가겠다. 그런 이익도 좀 줄이고 손해를 안 보는 채권형으로 가면 금융권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충분하게 하는데, 개인 신용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보고 전체 대출을 하면서 주민들 부분, 업체에 나가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또 생태계 부분도 그렇다. 그리고 도에서 법무팀에서 우리한테 위법하다고 그렇게 통보한 사실이에요. 제가 내무부에서 사무관 하면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조례 심사 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례가 왜 위법이 아닌지를 조목조목 따져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나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 우리 법제계장, 지역개발과장,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법무 담당관 제가 겸손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런 얘기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쳐서 국회에다 헌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 개정안 내용 중에 조례가 상위법에 위법하지 않으면 제정될 수 있다고까지 정식 명문으로 넘겼어요. 이것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쳐서 행정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도 단위에서 다른 부처에서 이야기한다고 말이 안 되죠. 산자부에서 지침을 뭐라고 내렸냐, 신재생 에너지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균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업무적인 검토가 잘못됐다. 또 거기 본인들도 제가 조목조목 이야기했어요. 위법성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해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해석을 해줘야 했는데 지금 회신도 안 해주고 또 이러더라고요. 인사조치에서 가버렸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 안 하시고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다 검토를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안군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를 구하려고 그래요. 왜? 지역 주민들이 업체만 생각하는 조례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현실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조례 제정인데 무슨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대로 방침을 내리는 그것은 상위 기관에서 내린 행정명령이랑 같은데 그것은 근거가 아니냐 등등. 그리고 또 이제 지방자치가 20년 시점이 있어서 조례는 법에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벌금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면 조례를 무한대적으로 제정해서 제정을 하고 또 그 제정에 대해서 정부가 또는 상위 자치단체가 반대를 하면 과감하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해서 계속 투쟁해서 지방자치 입법권을 확대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아까 지금 그 서문안 쉴 수 있는 공간 부족도 토지 문제와 관련이 많이 돼 있고 비금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건이어서 우선 캠프뿐만 아니라 오토 캠프장이라도 우선 조금 설치해서 쉴 수 있도록 하겠다. 꽃박람회 부분에 있어서는 보니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부분, 세계 AIPH라고 하는 국가기관에 인증받은 부분, 또 지금 보니까 꽃박람회를 박람회 하겠다고 전 세계 자치단체가 2026년에는 요코하마고 금년에 지금 국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7, 8년, 10년을 내다보고 미리 국가 간에 벌써 경쟁적으로 연도를 지정해서 하겠다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사회를 꼽히는 성을 만들어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우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좀 더 특별법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원대한 계약을 추진을 하되 그렇게 선거밖에 생각하지 않고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추진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또 고생했습니다. 12시 한 말씀 하시면 군주님, 신안군에 이제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군주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관광객이 많이 오면 쓰레기 자연경관이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박물관이나 이런 기념관을 지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박물관에다 환경 분담금이라는 것을 입장료로 해서 해가지고 분담금을 물리는 방법도 있을까 저는 그런 대안을 한번 주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한 달에 화장지 값만 3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저희들이 사람들 하는데 오는 사람들 또 먹는 거 가져온 사람들 막을 수는 없고 저희들 생각으로 65세가 무료로 지금 돼 있는데 그걸 유료로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유료로 전환해가지고 지금 마늘값, 양파값, 대파값 다 가격이 높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그래서 65세 이상도 신한 국민들한테 무료로 하지만 65세 이상도 약 한 3,000원 정도 받게 하고 우리 지역에 마늘이나 양파나 또는 쌀이나 김이나 소금이나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직접적으로 입장료 수입을 올릴 생각은 아니고 지역에 어렵게 돼 있는 농어촌 지역에 생산하신 분들을 좀 보전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관광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쓰레기는 어디든지 사람들이 많이 오면 버리게 마련인데 그래서 바늘 박치도 같은 섬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사람이 오고 퍼플 섬으로 해놓고 한번 언제 이제 우리 기자님들 다 초청해서 하겠습니다만 지붕도 보라색, 전체 실내 꽃도 보라색 그리고 또 옷도 지금 저희들이 가고 싶은 섬 계획에다가 여자분들 위에서부터 스카프에서부터 치마 저고리 남자 옷도리 안에 바지 그리고 심지어 팬티 색상까지 보라색으로 다 세팅해 줄려 생각이죠. 그 밖으로 다 세팅을 그렇게 해서 보라색의 섬을 가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요새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쓰레기 봉투 하나씩을 산 사람만 들어가게끔 자동 판매기 하나 설치해 쓰레기 봉투 하나 뽑아갖고 들어가면서 바코드 되면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 문제를 조금 그렇게 특정한 적은 섬에는 좀 그런 방법으로 쓰레기 부담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자기가 갖고 간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그 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건의해 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가 돼서 우리 기자님들하고 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좀 끝내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또 자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